여러분들 여기 1억 벌려고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5억, 10억 벌려고 안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돼요? 0.7이 깨진다. 이건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인데 아마 0.68, 0.6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이 20만 명이 될랑말랑 뭐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가 의미가 되게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수건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가 막 수건을 돌려요. 근데 수건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 출산율 나오지 않습니까? 뭐 총 인구 전망에서 4천만 명이 65년에 깨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이제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랑 일본을 많이 가는데 이제 자재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편의점을 가잖아요. 일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가면 8번은 다 외국인이에요. 일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이제 외국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난민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도 후유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난민을 받는 이유는 인구가 부족해서예요. 인구가 부족하면 사람이 쇠퇴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1년도 수능 응시자고 2023년도 수능 응시자인데 지금 대략 뭐 재수생 빼면은 여기 30만 명이에요. 적은 재수생 빼면은 50만 명이고 5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됐죠. 그러면 지금 출생률 보면 실제로 응시자는 이제 지금부터 19년 뒤에는 응시자가 20만 명 미만,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 합쳐서 재수생 빼면은 19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 물음표가 생길 거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서울의 강남인지가 점점 규결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다시 받아줄 대상들이 이 젊은 친구들인데 이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이게 인구 추이거든요. 추이인데 2019년도가 정점이었고요. 5,100만, 5,184만 9,861.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의 인구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건 서울, 경기, 인천 뭐 그 정도예요. 다른 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도별 진동 추이. 이게 이제 2022년도 8월 23일 날 행안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세대수가 2,895세대가 전년 기준이고, 이제 2022년에 세대수가 946만 세대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 1인 세대인데, 포커스를 제가 젊은 사람만 맞춘 게 아니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서울을 굉장히 선호해요. 예, 왜냐면 60대, 70대에서 1인 가구의 상황이 어떠냐면 절반은 굉장히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우세요. 절반은. 근데 절반은 여유가 있으세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 싫어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1인 가구 40%에 관련해서 더 관심 있게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통계 자료 이렇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가져온 건데 1인 가구가 40%인데 지금 현재 다인 가구가 앞으로 5년 내에 1인 가구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인 가구가 40%가 아니라 50% 넘는 게 5년 안에 올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대비 다양한 비용, 뭐 지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거는 공과금이나 주거 비용이 지금보다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이제 뭐 만족도 뭐 이런 얘기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지방 소멸이랑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라는 말씀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방에서 이제 가서 그 카페에서 이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노트북 켜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젊은 친구들이 그
카공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냐면 서울가 얘기만 해요. 서울가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를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건 왜 일자리가 지방에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다 자산 5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체가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지방에 있어요. 근데 지방에다가 사업 확장을 할까요? 왜 안 하죠?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지역이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될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건강 때문에 강원도에 한 10년 살았어요. 강원도에 10년 살았고 강원도에 있을 때 애들을 학원을 대치동으로 이걸 픽업을 했거든요.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강릉에도 학원이 있고 춘천에도 학원이 있고 그러니까 원주에 학원이 세고 셌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지방에서 아무리 인프라를 만들어서 교육시설을 갖춰 놓는다 해도 중요한 건 여기 강사가 여기 와서 안 해요. 그래서 지역에 따른 교육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괴리가.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인재가 안 내려가냐면 인재가 내려가고 싶은데 와이프하고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인재가 못 내려가는 거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500억인데 200억짜리 사업체를 지방에 다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시 200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2배로 늘리겠다? 그런 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유튜브 분께서 지방의 모텔을 낙찰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영업하는 걸 돈이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막 쓰잖아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내용만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절대 안 할 행동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강남 3구는 3%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벗어나서 서울 안에서는 5%인 거고, 경기도 나가면 7%에서 10%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 우리가 왜 들어가죠? 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갈 것도 생각해야 돼.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방에 건물을 사놓으면 팔 수 있어요? 물론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사줘요? 거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안 살고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데, 중개법인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제가 다 좋은데 제가 왜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무도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없고 두리뭉실하게 자산가들이 거길 선호하니까 거길 가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규결이 되죠. 근데 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왠지에 대해서 모르는 자꾸 강남을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 왠지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서울이 왜 서울로 가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그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 경기도 서울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자체 소멸 위험지구 12년새 2배로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큰 배 방향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되돌리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는 2019년부터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더 줄어들 거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12년 전에는 우리가 출산율이 1.68, 1.78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0.68, 0.7 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취득한 부동산을 받아줘서 그걸 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게 시장에 돌아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받아주려면.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방에 건물 사지 말라고요. 있으면 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일자리 수 원천 징수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뭔지는 아실 거고 중요한 거는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평균 급여 총액이 7,500만 원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가 7,500이고 서초구가 7,400. 엄청 높죠.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로 가면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가면 2,800, 3,100이에요. 여긴 지방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서 서울에 강남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강남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도 강남구가 가장 많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우리가 소득도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땅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 5대 도시가 있습니다. 5대 도시가 있는데 이제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30년 들어보셨죠? 예, 그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 거래가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5대 도시에서 도쿄만 제일 많았고요. 나고야나 오사카나 뭐 요코하마 이런 데는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자료를 드린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때를 정리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 일자리 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빨간색만 해야 되는 거죠. 빨간색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만이에요. 서울, 경기, 부산. 근데 부산은 이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또 여긴 서울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안에서 이거는 여러분 그거로 보시면 돼요. 딱 여러분이 어디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땅을 사야 되는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노원, 뭐 구리, 뭐 이렇게 좀 보는데 강북 쪽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안 해요. 예.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빨간 데만 가죠. 예. 왜냐면 지금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 1월 25일 기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많은 데서 가장 많은 급여가 나와요. 그 다음 걸 볼게요. 보시면 1위가 강남구예요. 강남구고 96만 개, 일자리가 96만 개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6만 개의 일자리에서 평균 나오는 급여가 연봉이 7,500만 원이에요. 아, 그럼 여길 가죠. 영등포는 여의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중구는 이제 원래부터 공공기관이 많고 이제 대기업 본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뭐 서초, 그 다음에 서초구죠.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여기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성남은 판교 때문에 그런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용산구도 그렇고.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건 이 수치가 바뀔까요? 여기서 나온 10등까지 수치는요, 제가 볼 때는 안 바뀌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여기서 10위까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10위권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출발은 뭐였죠? 1인 가구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일자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소득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인구 소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강남에 건물을 사야 되고 왜 강남에 토지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리를 통해서. 정말 한국모함이 큰 길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미 방향이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겠습니까? 기업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거기 임대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겼고 거기 본사를 두고 있고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옮길 이유가 없으면 안 옮긴단 말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강남이다. 아, 이 얘기도 연동돼요. 여러분이 강남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기는 게임일까요? 지는 게임일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계산 안 하는 게 있어요. 빌딩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5억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15억의 가치가 언제까지 15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잡는 분도 있고 20년 잡는 분도 있고 30년 잡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20년 봐요. 20년. 그럼 정확히 말하면 15억에 지은 걸 20으로 나누면 7,500이에요. 1년에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에서 7,500씩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알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50억 주고 사서 건물을 15억 짓고 원가 대충 해서 70억 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거기서 한 1년에 발생되는 수익률이 2억 5천이라고 칠게요. 뭐 2천 몇백씩 해서 아니면 한 3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3억 중에서 7,500은 여러분들 감가상각으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그나마 강남 뭐가 있죠? 수요 공급이 있죠. 왜 있죠? 인플레이션을 해지방하려고 거기다 투자를 하잖아요. 수요 공급이 좋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오르겠죠.
강남에 땅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어느 날 3종 바꾸고 어느 날 준주거 바꿔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재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요? 이게 막 찍어낼 수 있는 건 우리 그거 해요? 안 하잖아요. 한정판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15개 지은 건물이 1년에 1,500만 원씩 악가지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억 임대료 받으면 7,500씩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림동에 건물값이 빵원인 걸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산업군을 정리하면 산업군이 어디에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우리 뭐 부동산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면은 뭐 제10차, 뭐 11차 부동 개발 계획, 국토 개발 계획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나온 정책들은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필요해서 한 것도 있지만 대기업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동네 투자할 거니까 땅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통 어떤 이해관계로 진행이 되냐면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합니다. 토지의 공급, 세제 혜택, 그다음에 인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의 어떤 지역에 생산 라인을 까는데 뭐 땅값을 1,000원만 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뭐 얼마 기간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여지가 빨리 올 것 같지만 빨리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5년 안에 막 올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GTX 뭐 이렇게 막 깔리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사업들,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제 시간 안에 끝난 적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믿지 말라고요,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하는 입장이면 옮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 인프라를 만든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막대한 이익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이 알기로는 뭐 삼성전자가 그냥 생산 라인만 깐다고 알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SK가 그냥 뭐 여기다가 300조 원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에는 SK D&D도 들어가 있고 SK 건설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계속 공유하고 나누고 갑니다. 그리고 땅을 싸게 취득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